그러면 그 당시에 금융거래가 경색이 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 해가지고 주택 대출을 받는데 주택 대출을 갖다가 잘못 받아가지고 전부 집을 뺏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막 벌어져 있던 상황인데 주택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민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왜 달러가 양적 완화해서 달러를 막 살포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살포하듯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보던 사토시는 그럼 정부에 관심 없이 우리끼리 서로 그 거래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제가 노래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기는 게 있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기는 있어. 왜냐면 비트코인 한 개당 얼마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게 한 개당 6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기는. 디지털 골드라고 매일 경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의 교환의 가치로는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넘어갔다. 이건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2세대로다가 넘어오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비탈릭 부테린 사람이 2015년도에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갖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을 갖다가 알던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나오자마자 다 같이 환호를 했어요. 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냐면 와 그래요. 여기는 1시간 걸렸어요. 결제 시간이. 여기로 보니까 1분 30초야. 얼마나 짧아진 거예요. 거의 60분의 1, 한 40분의 1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야 이거 일상생활에 들어오지 않느냐.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는 대세고 블록체인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의 그냥 기반이 아니고 여기에 엔진 플러스 메인넷을 통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들이 줄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게 무려 지금 28만 대가 넘대요. 28만 대가 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파이, 그렇죠? 탈중앙 금융, 그 다음에 덱스, 탈중앙 거래소, 또 뭐가 있을까요? NFT, 그렇죠? 논 펀저블 토큰, 또 뭐가 있을까요? AI,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혹시 부산에 메타버스 운행하나요? 부산에 메타버스 운행해? 하는 버스는 아니죠, 일단. 메타버스. 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게임에는 전부 전 세계 불법 도박 카지노들은 주로 뭘 쓰냐면 USDT를 써요. USDT도 ERC20, 또 TRC20. 그래서 이더리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이더리움만 갖고도 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350조 이상의 자산 시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 플러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거 제가 이걸 갖다 이더리움의 점잖으니까 제가 제가 좀 점잖해 보이지 않아요? 점잖으니까 내가 이거 못하고 이더리움의 자식들이에요. 이더리움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더리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끼들이라고 뻔했는데 이더리움의 자식들이라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의 자식들이 28만 개 이상 된다면은 350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수백조 원의 돈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그리고 코인 마켓 캡에 가면 상위 10위에 보면 전부 다 뭐에 되어 있어요? USDT, 폴리곤, 솔라나 등등 스타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을 전부 매겨 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기술 코인입니다. 기술 코인인데 여기는 A와 B가 거래할 때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 자동 거래를 시켜라.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자 2세대 이더리움인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더리움 갖고 식사하신 분? 결제해서 있어요? 이더리움 갖고 커피 드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 계통과 같고 만들어진 상품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중에 SK 하이닉스는 뭐냐면 발권 회사예요. 발권 회사인데 연극, 오페라 그런 걸 발권해내는 회사예요. 근데 오페라 극장표는 어떻게 비싸요, 안 비싸요? 제일 싼 게 뭐예요? C석, B석, A석, 그 다음에 뭐예요? S석. S석 위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석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가 20만 원, 30만 원 남죠. 근데 뭐냐면 이런 발권해낸 회사가 SK 하이닉이 아발란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아발란체는 코인입니다. 왜 계약을 했나? 아시는 거예요.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티켓이 위조 변조되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되니까 이건 비싼데 비싼 거에만큼 비용을 치고서라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안 쓰고 있어요. 왜 일상생활을 안 쓰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 어떤 비용이 있냐면 약 3,000원 정도의 가스비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시간. 한 1분 30초 시간에 대기 시간이 꼭 들어가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밥 먹으러 가서 10,000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근데 3,000원을 추가로 더 내세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성질 날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것만 해서 알았어요. 3,000원 주고 나오는데 잠깐 1분 30초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블록이 형성될 때까지 결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놓으면 성질 나가지고 한국 사람 국가번호가 뭐예요? 일본은 81번이고 한국 사람은 82번이에요. 대한민국 빨리빨리 정신 갔다가 도무지 이걸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번호는 1분 30초를 기다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고로 비자 카드는 몇 초 만에 될까요? 비자 카드 1, 2초 만에 쓸수 되고 그래서 비자 카드는 초당 약 1,700번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비자 카드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비트코인을 대입을 해보니까 초당 7번 이상을 처리 못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갖다가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짜예요. 그래서 가장 근접된 게 핵매치면서도 이것도 실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깰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을 깰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블록체인 세상이래. 앞으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여권 전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걸 갖고 다니는 데서 볼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도 블록체인이라고 어쩌면 선거까지도 블록체인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멀리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가깝게 와 있어. 그런데도 못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깰 수 있는 게 바로 웹 3.0의 선봉주자인 바로 사슬이다 이거죠. 사슬은 블록체인의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 느낌이 뭐예요? 싸해죠? 순수 우리말이라니까 저거는 뭔지 김치 냄새나 김치 냄새나 맞습니다. 좋은 메타 설명을 드릴게요. 사슬 코인은 일단 뭘 깼냐면요 시간을 깼어요. 시간을 첫 번째 비용에서 0.6원이에요 100만 원 보낼 때도 1000만 원 보낼 때도 0.6원이면 돼요. 두 번째로 시간을 뺐어요. 2 내지 6초 2 내지 6초면은 딱 깨져요. 전성이 끝나 블록이 형성돼요.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저는 모든 걸 다 완성했다고 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손유신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만 깨면 돼요. 블록체인에서 이것만 완성되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기술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손 박사님과 주미루다가 중계방송 해드렸어요. 지금도 보시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원래 애플 쪽에 근무했던 친구라 그 친구는 머리는 좀 나보다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상당히 빠졌어요. 젊으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하면 그게 돼요. 얘기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시대에 얘기하면 인류의 모든 기록을 역사를 모두 블록체인에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나와 있으면 이것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도 획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사슬 체인을 딴 거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할 때 그래요.
1세대 비트코인은 길을 냈다. 뭐냐면 블록체인에 새로운 길을 낸 겁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들어냈으면 길은 옛날에 우리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은 도로 뭐 비유가 오거나 뭐 해보려면 그 길치도라고 있었죠. 삽 들고 나서 복귀해 놓고 나서 도로를 고치는 게 길치도예요. 일종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구역 가서 땀 내면은 뭐 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구역을 했었어요.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줘서 블록체인의 신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놓은 걸 갖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돈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뭐로 표현했어요? 디지털 골드가 된 겁니다. 근데 매경제신문에서는 이 이더리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지털 실버 은이라고 했어. 디지털 은. 그래서 디지털 금 다음에 은을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디지털 은세 기술적으로 제가 뛰어넘는 게 없다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학원에서 요즘에 정부 자금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 자금 70%, 내 자금 30% 내면 공부를 가르치죠. 옛날에는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레스 이런 걸 가르쳤는데 지금 뭘 가르쳐요? 얘를 가르쳐. 블록체인,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걸 가르쳐. 정부 자금 갖고 배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더리움을 전부 가르쳐. 이더리움 기반을 전부 가르쳐.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세상인데 바로 두 번째 이더리움이 길을 냈어요. 길을 냈는데 이 길이 넓어졌어요. 시장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8만 개의 비즈니스 모델들. 근데 28만 개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표현을 하면 디파이는 현대자동차, 덱스는 기아자동차, NFT는 포드, AI는 뭐 벤츠 이런 식으로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대자동차는 연간 한 700만 대를 갖다 생산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이런 차들이 수백만 대가 되는데 이 차 여기는 28만 개의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여기 이제 곱하기죠. 알파가 되는데 수천만 대의 차량이 여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다닐 때 뭘 내고 다녀요? 3,000원의 비용을 내도록 무조건 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더리움은 한계가 이거예요.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상을 내야 돼. 떼쓰기로. 또 하나 뭘 내야 돼요? 1분 30초는 무조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길을 이더리움 로드라고 해요. 이더리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비트코인의 길이고 여기는 이더리움의 로드라고 해요. 이더리움의 로드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도로는 뭔가 불편해. 자갈길 같아. 왜 자갈길이냐면은 차 다니다 보면 앞에서 안 좋은 길 가다 보면 돌이 날아와서 유리창 깰 때가 있어요. 가끔 뉴스가 나와요. 유리창이 팡 깨져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돌방이요. 그리고 바퀴가 터져서 나갈 때도 있어요. 자갈길이 저 빵꾸가 잘 나요? 아니면 아스팔트길이 빵꾸가 잘 나요? 당연히 여기가 빵꾸가. 근데 빵꾸가 나는 흔적들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났어. 그런데도 28만 대 곱하기 알파에는 수천만 대의 차량이 여기를 가면서 열심히 이 돈을 내고 여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도로뿐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엉뚱한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줄 때가 있어요. 왜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새로운 길들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길은 어떻게 돼요? 아주 8차선에 아스팔트가 잘 깔려서 바퀴도 스무스하고 앞에서 돌날로 올렸고 바퀴 터질 일도 없는 아주 야쌈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가면 일단 뭐냐면 0.6원뿐이 안 돼. 여기는 도로비를 3,000원 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4,0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비용이.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이 2 내지 6초인데 15배 이상 빨라. 이 도로보다. 이더리움 로드보다. 이 얘기는 딴 뜻으로 얘기하면은 새 길 가면서 비싸게 갈래? 번길 가면서 더 비싸게 갈래? 얘기. 새 길 가면서 돈을 갖다 3,000분의 1을 떨어뜨린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나
여기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이걸 단연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연코 얘기. 여기 오셨으면 내가 사슬로 인연이 됐다 그러면 다 돈 벌 수 있는 인연이라 그랬죠? 네. 옆에 분 보시고서요.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돈 얼굴 한번 보시고 저기 마련에 힘이 있다 그랬죠? 마련에 힘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당신 얼굴 보니까 사슬로 돈 많이 벌 것 같아. 부서 되십시오. 사슬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부서 되십시오. 사슬로 성공하십시오. 사슬 만나서 돈을 못 벌면은 그거는 기적이다. 사슬 만나서 돈을 못 번 그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도로에 이더리움 도로에서 한 대, 두 대 차가 넘어와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든지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넘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스시 수학, 팬케이크 수학, 그런 디파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수학 기능 이용하면은 넘어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3,000원 낸다는 게 일로 큰 넘어가서 0.6원만 내고 시간은 15배 이상 빠르다면 무조건 나도 넘어와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이 있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못 넘어올 뿐이에요. 일로 한 대, 두 대 넘어오다 보면은 이거는 파괴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 수백조 시장이 이미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는 겁니다. 이 수백조 시장 등이 여기로 불과 10%만 넘어오면은 10%만 넘어오면 28,000대로 생각하고 28,000대만 넘어온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복을 받으셨냐? 사슬 코인을 갖다 10만 개 받을 기회를 가지실 거고, 그리고 오늘 처음 신규로 오신 분은 50개씩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지갑을 잘 만드셔야 돼요. 지갑을 못 받으시니까. 자, 여기를 한번 이쪽을 보시고,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밧줄로 꽁꽁 노래가 있었죠? 무슨 노래예요? 우리 사슬로 꽁꽁 놓고 하면서 그 노래를 갖다 해야 돼. 사슬로 되어 있어요. 사슬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작년도 11월 24일 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있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패널들이 있죠.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전부 교수고 말 그대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가들이 나와서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뭘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슬은 얘기 않고 전부 이더리움만 갖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다 할 때는 뭐예요? 상식입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기술 발전을 가진 새로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사슬은 모르고 있더라요. 아직 선진적인 사람도 모르고 있더라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큼 빨리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블록체인을 잊어버리래. 블록체인 얼마나 빠르면 되겠어요. 블록체인 잊어버려. 자, 그 사슬 블록체인은 여기 보면은 사슬 술코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걸 발음을 잘하면 술코인이야. 그래서 저녁 때 술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저기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술 못 드시는 분. 술 못 드시는 분. 아시는 분이 없네. 오늘 술 중에서 제일 좋은 세로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클라우드 맥주까지 보소하면 뭐죠? 소맥도 가능하니까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시고. 술코인인데 POW 방식으로 됐어요. 프루프 오브 웍스. 왜냐하면 프루프 오브 웍스는 뭐냐? 왜 중요하냐면요. 이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덕목은 첫 번째가 뭐냐면 탈중앙. 누가 그래요? 근데 프루프 오브 웍스로 만들어진 건 무조건 탈중앙이라고 인정을 해도 돼요. 비트코인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는데 이더리움은 의심을 갖고 있더라. 탈중앙에. 그거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2022년도 5월 17일 날 처음 0블럭, 제네시스 블럭이 열려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났죠? 1년 조금 더 지났어요.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1년 조금 더 지났구나.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네. 지났는데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와서 2013년도부터 빚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올해 안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여기 오신 분들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아까 김치 냄새가 난다 그랬죠? 아티프렌즈라 가지고 이정훈이는 1992년생입니다. 이 친구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의 6명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티프렌즈에서 6년간 고생을 했답니다. 말로다는 그래요. 자기는 6개월 정도면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랬는데 해보니까 6년 정도 걸렸대요. 자기의 재주갖고. 그러니까 맨사 수준의 머리를 가졌대요. 이게 그 인터뷰에 내보니까 175 IQ? 여러분 혹시 여기 175 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좀 200에서 좀 빠져요. 한 80 빠지니까. 많이 빠지죠? 폭발적 노드 쓰니까 이거는 채굴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 수 돌파해서 여기 비트코인 노드가 한 16,000개 정도 되는데 16,000에서 17,000개 왔다 갔다 해요. 채굴업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블록이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지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인데 현재 3만 노드가 넘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채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는 노드. 네? 37,000 노드.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음악이 나온 분은 불러서 노래를 시키면 딱 좋겠죠? 자, 블록체인도 계급이 있습니다. 엔진, 메인넷, DL이 있어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넷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DL이 바로 코인이고 디파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 DL인데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큼 어렵냐면 만들기 어렵냐면은 전 세계 7개뿐이 없대요. 근데 얼마큼 어렵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시도를 했었어요. 2009년도에 비트코인 엔진이 처음 나오고 2015년도에 엔진이 나오고 약 6년간의 인터벌이 있죠. 6년 정도 인터벌에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더라.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KT에서, LG에서, 삼성에서 전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거는 팀워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그냥 5년이고 6년이고 몸을 담고 진짜 말 그대로 뼈를 깎고 살을 녹이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블록체인 엔진 이렇게 7개뿐이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저 하이퍼레처는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리눅스라고 기업용 정사를 주로 만들던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뭐냐면 CBDC라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각국에서는 동전도 없애고 뭐예요? 종이도 안 만드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갖다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10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중심을 만드는 게 하이퍼레츠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오스, 텐더메트, 솔라나는 전부 뭐예요? 이더리움의 새끼. 여기 대신 말씀. 이더리움의 새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더리움의 새끼예요. 저 끝에 있는 사슬 있죠? 사슬이 바로 가장 최신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은 오래된 게 좋을까요? 최신 게 좋을까요? 최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최신 기술을 거예요. 6년, 7년간에 어찌 보면 2015년도 이 비탈릭 배터리 만들고 그 7년 뒤에 2022년도에 나오니까 아마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진 사슬 엔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자, 블록체인의 숙명입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때마다 똑같이 그 장부를 또 업데이트 받아요. 그게 분산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터넷에서 빠졌다 해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돌고 10명이 빠졌다 해도 정상적으로 도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숙명이에요. 근데 저게 멈췄다 그러면 칼중앙에 의심을 받고 있더라.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 쪽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레이톤은 이더리움의 자식이에요. 여기도 이 아래 솔라나 네트워크 제공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나왔는데 솔라나 26일 2023년 2월 27일 날 트랜잭션이 처리가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바로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돌빵을 맞은 거나 똑같아요.
바퀴가 터진 거나 똑같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보면 폴리곤, 그렇죠? 이더리움의 스타 중의 스타예요. 폴리곤, 솔라나, 아발란체가 가장 빛나는 이더리움의 자식들인데 거기서 빵꾸가 나고 골빵이 났다. 이게 블록체인 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뭐예요? 탈중앙에 의심을 받고 있다. 탈중앙이 아니라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이들은 팬들한테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탈중앙에 의심을 받고 있다. 전화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답니다. 유선전화, 투지폰,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아까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해주셨는데 24 뭐죠? 갤럭시 24 맞죠? 갤럭시 24. 그거 보니까 AI가 특장돼서 AI가 합체돼가지고 엄청나게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동시에 번역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시에 번역기도. 외국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좋겠어요. 네. 나도 그 번역기를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말을 하면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말 안 되고 손짓발짓 되는데 한자로 쓰면 돼요. 한자로 쓰면. 중국 가서도 한자로 쓰면 되는데 중국에 우리가 번체로 쓰면 걔들 못 알아봐요. 걔들 단체로 써야 되니까 또 못 알아봐요. 중국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정보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사슬이라고 보십니다. 저 3세대 사슬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 3세대 코인을 얼만큼 많이 갖고 계시냐, 얼만큼 버팅기고 오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사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기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트릴레마, 그 다음에 IPFS 브리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되게 설명을 드리면은 트릴레마는 그리스어로 세실의 뜻이에요. 세계의 뜻인데 딜레마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딜레마. 보도가도 그런 겁니다. 진퇴양난. 근데 딜레마는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을 강요하면 보안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문제가 되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뤄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슬로 있습니다. 사슬이 저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트릴레마 극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릴레마 극복. 자, IPF는 인터프레이즈 파일 시스템이에요. 혹시 파일코인 알고 계십니까? 파일코인 가져갔던 분 40만 원대 가졌던 분이 8,000원이라니까 배 아파 죽으라고 배 아파 죽으라고 그러는데 파일코인은 이거 분산 저장약지로 아주 날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NFT에 관련된 거고 NFT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의 주인을 새기는 기술이고 웹 3.0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는 항상 양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빈틈이 생겨서 그 빈틈을 타고 뭐가 발생됐어요?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해킹이라는 사고가 발생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멀티체인 브릿지에서 무단 출금 발생, 위믹스 멀티체인 브릿지 한 달 전부터 멈춰 있었다. 달러 해킹으로 26%나 브릿지 거래 일시 중단. 그래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사슬에서는 멀티체인이 이종 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에 동시에 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아마 브릿지 없이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사슬 배는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회사가 저걸 갖고 흉내를 내기는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바이낸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그 기술이라고 해요. 바이낸스에서 바로 멀티체인 기술. 요거를 극복을 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이 바로 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낼게요. 맞추시는 분은 상품을 드릴까 뭘 드릴까? 거의.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최초 거래가 얼마였을까요? 4원. 왜 4원인지가 중요해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6천만 원. 비트코인은 첫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2010년도 5월 22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어떻게 거래가 있었냐면은 이런 사람이 저기 IM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피자 2팩만 보내주면은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라슬로 해처실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로 18일 날 광고를 냈는데 20일 날 피자 두 판이 배달이 됐습니다. 자기 입으로 배달돼서 딸 애들하고 와 피자가 딱 이러고 사진을 찍힌 게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자를 먹은 날인데 지금 피자 저기라고는 6천만 원 곱하기 10,000원이면 얼마예요? 10,000개면은 피자 두 판에 6,000원이에요. 저는 비트코인 10,000개를 갖다가 70만 원에 팔아먹은 사람을 알아. 그것도 아주 잘 알아. 잘했을까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걔는 잘 팔았다 했어. 그런데 좀 이따 더 얘기해. 자, 이때 이걸 계산해보니까 39,455원이에요. 20달러 정도 되는데 요걸 10,000개로 나눠보니까 4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원 플러스 마이너스. 첫 거래입니다. 되게 실질적인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10,000개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난 아깝지 않다. 왜? 그 당시에 저 사람은 남들이 안 해던 걸 갖다 했어요. GPU 갖고 채굴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채굴 기준을 만든 사람이 똑같아요. 7만 개 이상 갖고 있었답니다. 7만 개 이상 갖고 있었다 가지고 본인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보니까 세상 누구 못지않게 부자로 잘 살까. 자, 이게 비트코인.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사슬코인은 얼마의 초과가 됐을까요? 0.1원. 예? 0.1. 여기서 사슬코인을 피자 데이처럼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알아맞히면 내가 상품이 있어. 사슬을 갖다가 10만 개를 갖고 뭘 바꿔 먹었어. 그게 뭔지 아시죠? 물파죠. 해물파죠. 해물파전. 사슬코인 10만 개를 갖다가 해물파전이라고 바꿔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물파전 10만 개를 얘기를 했는데 사슬코인 내가 여기 오신 분한테 그래요. 10만 개만 가져라. 내가 왜 그러겠어요? 10만 개만 가져라. 최근에 런치패드 도에는 해외로 팔려는 게 얼마예요? 0.1달러. 0.1달러. 그럼 134원 정도 돼요. 134원. 그럼 134원 정도면 얼마예요? 1,340만 원입니다. 10만 개면 1,340만 원인데 얘가 1,000원 내기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1,000원 내기가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뭐냐면 업비트에 가시면은 수위라는 코인이 있어요. 수위. 내가 1,000원에 바이낸스에 초대받아서 갔어. 메인넷이 있다는 것만. 근데 뭐예요? 우리 저기 사슬코인은 엔진도 있고 메인넷도 있어. 거기다가 이더리움이 만들어놓은 시장을 통째로 떠먹을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는데 여기 없어요. 이더리움은 수백 조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마상명도가 뭐라고 하냐면 3년 내에 사슬코인은 이더리움 시총을 뛰어넘을 겁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술적 가치도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골드였어.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예요? 디지털 실버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슬은 디지털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바로 1억이에요. 근데 예전에 뻑뻑 그랬죠.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에도 큰 감흥이 없어. 그럼 한번 공항만 더 붙여보자고. 10억이에요. 10억이면 좀 느낌이 있죠?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10억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저희 한번 열어보세요. 업비트 한번 열어보세요. 전부 여러분 안 열래? 업비트가 안 열래? 업비트를 열어보시라고. 업비트를 열어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저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업비트 이더리움 가격 350만. 네? 300만 원이요? 412만 9천. 310만 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더리움 28만 개의 모델 중에서 10%만 넘어서 2만 8천 개만 넘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이더리움의 10% 가치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31만. 그래 얼마예요 이거? 안 가르쳐줘요? 얼마냐고요 이거? 계산이 안 되네. 310억 원의 꿈을 꿀 수 있다니까. 310억 원의 꿈을 꿀 수 있어. 근데 전제가 있어요. 왜 전제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 오를 때 팔아본 사람이 많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130원에서 950불로 팍 뛰었어요. 또 떨어지게 됐어. 근데 게시판에 올라온 얘기가 유명한 얘기였어요. 호들러라고 올렸어. 이거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빨리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호들러, 우리말로. 호들러. 지금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호들러 검색해보세요. 빨리 제일 먼저 검색하시는 분. 손 들으면 내가. 호들러. 가세라. 거기에 뭐냐면 I'm holding이라고 써 있었어. I'm holding. 나는 지키겠다. 갖고 있겠다. 그랬어. 지키겠다. 갖고 있겠다. 호들러. 찾으셨어요? 예. 뭐라고 써야 돼요?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를 말합니다.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를 얘기해요. 이게 왜냐면 댕댕이를 아세요 여러분? 댕댕이? 댕댕이가 뭐예요? 멍멍이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댕댕이가 지금 젊은 애들 다 멍멍이라고 안 불러요. 전부 댕댕이로 불러요. 이거 똑같이 나와요. 홀더라고 쓸 걸 잘못 쓴 거야. 호들러라고 잘못 써가지고 이게 그대로 말이 굳어진 겁니다. 호들러예요. 그러니까 홀딩이야 홀딩. I'm 홀딩이야. 나는 깎으러 안고 있겠다. 떨어지건 오르건 간에 비트코인을 깎으러 안고 있겠다. 자 그러면 슬코인 사슬코인 있잖아요. 10만 개만 갖고 있다 그러면 10만 개만 갖고 있다면 이드림에서 넘을 때 한 번에 넘어와요? 천천히 넘어와요? 하나 둘 넘어와요. 나무가 쓰러질 때 지금 쓰러져요. 처음에는 서서히 쓰러지다가 나중에 50%가 넘어가면 발가락 넘어가요. 자 시소는 어떻게 돼요? 49대 51이 되는 순간에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 넘어오는 시간을 여기 이 회사에서 3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리움 시총을 3년 내에 한번 달성해야죠. 이드리움의 많은 만들었잖아요. 그걸 발짝 넘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보는 거예요. 331만 원. 근데 어떤 분이 이거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총액 계산을 했어. 그래서 그때까지 차익을 내는 양을 갖다가 역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12만 5천 원 얼마라고 2년 뒤에 그 계산을 해놓은 게 있더라. 계산을 해놓은 게.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뻗뜨기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62%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아요. 62% 호들러가 됐어요. 왜? 100만 불까지 간다. 100만 불까지 간다. 지금 SL코인, 슬코인 얼마에 아까 팔았다 했죠? 134원 5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은 엄청난 반향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호들러가 되시고 이거 뻗ting기시면은 근데 오랫동안 근데 코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코인을 꼭 끌어안고 잘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못 있어요. 조금 오르면 팔고 또 오르면 팔고 급해질 생기면 팔고 이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팔고 팔다 보면 정적으로 올라있을 때 내 주머니에는 없더라요. 자 여기 마케팅은 아주 특출납니다. 어떤 왜 틀리냐면 다른데 이 채굴 마케팅을 보면요. 그 코인 채굴된 걸 팔아먹으면서 그걸 갖고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리더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코인이 없어. 가만히 있던 사람만 안 팔아먹고 있어. 누가 돈 벌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깔끄러워. 가만히 있으면 깔끄러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에는 호들러가 되시고 SL코인 10만 개를 갖다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나오시면은 여기서 절대로 호들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오시면 어떻게 돼? 호들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케팅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놨어요. 마케팅에 참여하시면요.
돈은 돈대로 벌고 코인은 코인대로 고스란히 쌓여 있어요. 코인은 코인대로. 지금 이미 여기 이더리움의 자식이 나와 있듯이 이더리움의 자식이 28만 개가 있듯이 여기에 사스코인도 자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지그 토큰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자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식. 그러니까 한 30개 이상의 자식이 올 상반기 안에 만들어진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기회가 갖게 될 텐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토요일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꼭 호들러가 되셔가지고 한번 멋진 인생을 갖다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시고 나면은 애프터 미팅은 여기 그 김선수 사장님 저기는 이쪽을 쓰시고 저기는 저쪽을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김선수 사장님이 큰 부주를 해주셨어요. 김선수 사장님이 부주를 해주셔가지고 저쪽에 보면 굴 4kg, 그다음에 생선에 5kg,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새로 내는 그 소주, 그다음에 클라우드 맥주. 저 이제 그분은 저 자기를 밖에 달래지 말래. 그래서 그분은 기증해 주셨고, 협찬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공사장 사왔어? 예. 진영당감을 저 친구가 해왔습니다. 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선수 사장님한테 잘 먹겠습니다. 한번 박수 좀 주세요. 우리랑 똑발 사고. 똑같은 다음 요 자리를 펼쳐가지고 저 안에 이 안에 자리를 갖다 여기 쭉 펼쳐가지고 다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은 여기서 제가 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날은 그리고 그때 떡을 떡도 협찬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 여기 임정희 여사님이 떡도 협찬해 주셨어. 자.